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사용한 베스트 스프레드 포인트를 찾고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를 고순도가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미저트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순도 측정 매트릭의 대표적인 매트릭인 엔트로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 엔트로피, 셰넌이 쟤는 정보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게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니 인덱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니 인덱스는 1 마이너스 시그마 i 이꼴 0부터 c 마이너스 1까지 pit 제곱이었나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엔트로피에서는 pit 곱하기 log 2 pit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PIT는 지니 계수에서 사용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노드 T에서의 클래스 분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C는 전체 클래스의 개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엔트로피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쪽 매트릭을 사용한 거는 지니 계수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공식을 주면은 저로 최고 맥시멈 값은 로그 2c 값이 나오고 미니멈 값으로는 제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니 계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노드 T에서의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같은 클래스 레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로 값이 돼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상황인 거죠. 그죠? 더 이상 추리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노드의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넘버의 클래스 A의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3개, 클래스 B의 인스턴스 3개 이렇게 균일하게 가장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되어 있는 노드의 순도가 가장 떨어지는, 불순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 있을 때는 log2 C 값이 결과값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기반의 계산은 지니 인덱스 컴퓨테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주어진 노드에서 이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0, 로그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그죠? 자, 다시 계산해 보자면은 마이너스에서 가로치고 가로를 바뀌었으니까, 그죠? 0 로그 0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C2에 속하는 트레이닝 인스턴스 분포를 보면 1 이렇게 나와서 1 로그 1이 나와서 0 마이너스 0에서 로그 1이 제로니까 그래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경우고, 자, 이 경우에는 이 노드에서의 클래스 분포가 C1이 6분의 1, 6분의 5니까 엔트로피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1 로그 2 베이스에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로그 2 베이스 6분의 이거 오타가 안 돼요, 그죠? 6분의 5가 돼야 되겠죠. 5가 되면은 0.65가 나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클래스 분포가 6분의 2, 6분의 4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곱하기 로그 2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4 로그 2가 0.9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대 3 이렇게 돼서 엔트로피는 0부터 1까지 값을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0일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경우고 엔트로피 값이 1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클래스 1이 3개, 클래스 2가 3개 나오면은 우리 2분의 1, 2분의 1 나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베이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은 1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고 계산이 돼 있고 그래서 0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상황, 확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로라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제로라는 얘기고 순도가 높다는 얘기고 불순도가 제로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엔트로피 1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랜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무슨 일인지 벌어질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정보 엔트로피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이론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정보 이론 같은 걸 배우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 시아노의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엔트로피, 에너지 엔트로피, 그죠? 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보과학 이론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도 멋있죠, 엔트로피. 그래서 멋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이러한 매출액을 개발을 하고 시애넌이 몇 사람들이 이제 부축해서 이러한 그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했다는 얘기에서 괴델이었나요? 누가 그랬지? 그래서 일단 20세기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정보 이론을 거의 창시한 엔트로피 이론을 창시한 셰런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제로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 거, 불확실성이 제로한 얘기고, 그죠? 엔트로피가 1이면은 불확실성이 맥시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엔트로피랑 거의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트로피를 활용한 인포메이션 게인 측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니 계수에서의 게인도 얘기를 했는데 뭐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페런트 노드가 갖고 있었던 엔트로피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차일드 노드들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들의 그 웨이티드 썸을 계산을 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스플릿이, 노드 스플릿이 일어난 다음의 그 엔트로피가 얼만큼 감소했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감소했느냐가 클래스의 그 불순도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러니까 그 클래스들의 그 노드의 순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저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획득이 되는 거죠. 뭐 사실 그런 거죠. 이건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포메이션 게인과 불확실성 감소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뭐 다음 주 이제 그 기말고사는 치겠지만 시험을 칠 때 어떤 그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 연습 문제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치면은 그다음에 숙제에서 나온 문제가 또 한 2, 30개 정도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교수가 예를 들어서 강사가 선생님들이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교수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첫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힌트도 전혀 안 주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정말 한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당 5분씩 철저하게 전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얘기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냥 다루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을 예측하는 데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를 이제 엔트로피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능한 문제들이 골고루 나올 것 같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를 엔트로피 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엔트로피 0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10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10문제를 다 미리 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치팅, 뭐 사기, 뭐 또는
그 이메일 뭐 도난, 문제지 도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엔트로피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족보도 있고 뭐 족보에 매년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높고 또는 뭐 그 매년 나왔던 문제는 또 바꿔서 안 나올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뭐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문제를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험 문제 그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이죠. 그게. 그죠?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조교들이 나온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족보에 많이 나왔다라는 문제. 이 과목은 족보가 없지만 두 번째가 아니라서 불행히도. 그다음에 뭐 이 교수님은 이런 타입의 문제를 뭐 엔트로피를 좋아하더라라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좋아하더라 얘기하면은 그 문제 해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얻을 때마다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에 대한 그 부정확성, 음, 뭐라고 하니까 불확정성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으면 게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유용하고 반드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아니면 이런 그 데이터 마이닝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런 거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맥시마이즈 최대화할 수 있는 스플릿, 그러니까 불확정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스플릿, 불순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스플릿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그 가장 그 널리 쓰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ID3랑 C4.5. 그래서 C4.5는 저도 많이 쓰는데 실제 연구하면서 그 엔트로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의 게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splitting variable, 이 자르는 자르는 attribute, 이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들, 실제로 이 클래스 변수들과의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상호 정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호 간의 관계, 그렇죠? 상호 간의 관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들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어떻게 나누는 거에 따라서 클래스의 분포가 달라지고 순도가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호 관련이 있는 정보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엔트로피나 지니 지수 같은 이런 그 불순 척도의 한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애트리뷰트들을 선호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높은 이제 인포메이션 기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값들을 갖고 있는 정성적 속성들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뭐였죠? 그러니까 뭐 결혼했느냐,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남자냐, 뭐 커스터머 아이디냐,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한 대출금을 갚았냐, 안 갚았냐,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를 계산을 할 때 기억나죠? 커스터머 아이디로 분류를 했을 때 사실 별 의미 없는데 커스터머 아이디로 분류를 하면 근데 커스터머 아이디로 분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은 커스텀 아이디 값이 100개가 나오니까, 그죠? 아이디가 100개가 있으니까
커스텀 아이디로 분류를 하면은 이 하나의 퀄리티를 갖고 하나의 그 attribute value, 이 그 커스텀 아이디라는 attribute로 정성적인 이 attribute로 분류를 하면은 클래스가 100개가 나오겠죠. 그죠? 클래스가 100개가 나오는데 그 클래스 각각은 한 명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도는 100%죠, 전부 다. 근데 이거를 누가 봐도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좋은 기준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 심사를 할 텐데, 커스터머 아이디 각각의 사람들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근데 그렇지만 인포메이션 개인만 따지고 봤을 때에는 이 각각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클래스 커스텀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00명이면 100개, 1000명이면 1000개의 클래스가 생길 거고, 근데 각각의 클래스는 그 클래스 퓨리티는 왜냐면은 각 클래스별로 각 이 노드별로 한 명씩만 들어가 있을 거고, 각 노드별로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진위 개수나 엔트로피 값은 전부 다 0이겠죠. 왜냐면은 뭐 그 안에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전부 한 클래스 안에 다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노드 임퓨리티, 그러니까 노드의 불순도를 measure하는 이런 그 진위 개수나 아니면은 그 순도만 측정을 하면은, 그죠? 노드의 단순히 순도만 측정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 커스텀 아이디로 분류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수의 잘게 쪼갠, 그러면서 그 각 쪼갠 그 파티션 각각 하나하나 안에는 노드 하나는 하나나 두 개씩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그 굉장히 작고 퓨어한 순도 높은 노드들만 갖고 오는데, 이것이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children들이 그 엔트로피는 제로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생긴 이 모든 children 엔트로피는 제로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은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엔트로피나 진위 지수 같은 그 불순도를 가지고 척도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땐 이러한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낮은 불순도 값을 갖는 노드만, 낮은 불순도 값을 갖는 것만으로는 한 노드에 대해서 이 좋은 그 스플리팅을 위한 그 attribute test 컨디션을 찾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그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오버피팅이나 뭐 과적합 쪽을 배우게 되면은 알겠지만은, 사실 그 더 많은 사실은 자식 노드들을 적게 가져가면서 트리 노드들을 적게 가져가면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디스턴스 트리가 효율적이고 좋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은 브랜치를 갖게 되는 자식 노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디시전 트리랑 더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다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버핏 과적합에 대해서는 뭐 시간 문제상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기계학습 과목을 듣다 보면 아마 이제 뭐 딥러닝 과목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통해서 attribute split testing을 통해서 생성되는 자식들의 수 또한 이제 이러한 최선의 그 스플릿 테스팅 컨디션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생성이 되느냐도, 기본 자식 노드를 생성이 되느냐도 이 시험 조건을 결정할 때, attribute 시험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 자식들의 수, 스플릿을 통해서 생기는 자식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곤란한 건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 테스팅 컨디션을, 속성의 attribute 테스팅 컨디션을
그 바이너리 스플릿만으로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이진 분할로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할의 그 할 때 굉장히 그 많은 수를 갖는 속성들을 다루는 어려움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으로만 그냥 제한을 하고 그냥 하는 거고, 이 카르트와 같은 그 CART와 같은 디시전 트리 분류기의 이러한 방법, 그 이진 분할로서 제한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그 테스팅하는 애트리뷰트 속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스플릿되는 분할의 수를 고려해서 이 분할 기준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성능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 그 C4.5 이삭일정 추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컨셉을 차용한 그 gain ratio,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이득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알려진 척도를 사용해서 그 많은 자식 노드들을 생성하는 속성들을 이제 뭐 보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레이쇼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보면은 기존의 그 개인 스플릿해서 얻은 개인을 그 스플릿 인포메이션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스플릿 인포메이션은 이러한 공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스플릿 인포를 보면은 이것도 사실 그 엔트로피입니다. 그죠?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뭐의 엔트로피냐면은 이제 몇 조각으로 나눴냐의 엔트로피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인포메이션 게인의 값을 이 그 스플릿 인포 그러니까 파티셔닝 그리고 분할 그 조각의 엔트로피 값으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조각이 많아지는 파티션, 그죠? 많은 그 작은 조각으로 많이 나누는 경우에는 그 높은 그 엔트로피 값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낮아지는 식으로 되는 엔트로피 값이 높을수록 인포메이션 게인 그 이득 비율은 낮아지는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경우를 그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속성이 그 이런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한 속성 attribute 그 테스트 컨디션이 많은 수의 분할을 생성하면 그 이제 그 파티션으로 인해서 파티션 개수의 엔트로피 개수도 이제 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득 비율, 인포메이션 게인 레이쇼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C4.5 알고리즘도 알고리즘 이걸 쓰고 있고 인포메이션 게인과 그 그러니까 엔트로피나 진위 계수 같이 그를 활용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활용할 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위해서 이득 비율이라는 걸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슬라이드인데 이제 parent node가 뭐 k 파티션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고 car 타입으로 나눴을 때 뭐 이렇게 그죠? 그 멀티웨이로 스플릿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바이너리 스플릿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위 개수가 0.163, 0.468, 0.167이고 뭐 이렇게 나눴을 경우 스플릿 인포가 1.52, 뭐 0.72, 0.97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전에 그 봤던 전에 봤던 요 카 타입에 따라서 그 부도율을 그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그 스플릿을 했을 경우에 멀티웨이로 했을 경우와 그 3웨이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랑
바이너리랑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에는 인포메이션 게인 진위 개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 스플릿 인포를 써서 게인 레이쇼로 따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3웨이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스플릿 개수가 바이너리 경우보다 많아지니까 스플릿 인포 값이 더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플릿 인포 값이 더 많은 파티션을 가져오는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패널라이즈가 된다고 할까요? 약간 불이익이 있는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 했을 경우에는 스플릿 값이 낮게 측정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mpurity 노드 불순도를 체크하는 마지막 매트릭이네요. 매점인데 classification error 척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드 T에서의 classification error는 1 마이너스 PI 분포 값에서 맥스 값을 치는 거죠. 맥스 값을 마이너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하나의 클래스로 배정이 되면은 그 클래스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이 max pi 값이 분포 값이 1이 되니까 0이 될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클래스의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고르게 분포가 되면은 클래스 개수가 C이면은 C분의 1이 되겠죠. 이제 max 값이 3분의 1씩 나눠갔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2 클래스의 경우는 2분의 1이 될 거고, 3 클래스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될 거고, 맥시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계산식에 따라 해보면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진 분류 문제가 적용되었을 경우에 이제 불순도 척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그림이에요. 그죠? 두 가지 클래스만 있으므로 이제 예를 들어 클래스 하나가 P0고 클래스 하나의 분포가 P0고 P1이라고 얘기할 때는 P0 플러스 P1이 1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X축에 나오는 수평축 이 P는 두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하는 데이터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클래스니까 하나의 클래스 분포가 P면, P 값이면 다른 클래스 분포는 1-P가 될 거니까 하나의 클래스가 완전히 그냥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클래스 P일 경우, 그죠? 또는 모든 클래스가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다른 클래스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impurity, 노드 impurity가 0이 되는 거죠. 노드 impurity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세 가지 척도 모두 진위 개수도 그렇고 엔트로피 개수도 그렇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도 그렇고 이 클래스 분포가 균일하게 둘 다 반반이 있을 때 가장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1이 되는 거고 진위 개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요 사이에서 0.5 정도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와 진 인덱스를 비교한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굳이 다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ecision tree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decision tree induction 알고리즘을 대략 봤고, 근데 이제 impurity measure로 봤죠. 그래서 불순도 척도에서 진위 개수, 다시 우리가 이제 진위 개수, 엔트로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classification error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information gain 계산하고 information gain ratio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decision tree를 이렇게
나간 이유는 실제로 저도 한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실제로 연구에 사용한 게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14, 15년 됐는데 저는 이제 트래픽 클래스피 인터넷 트래픽을 분류하는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 디시전 트리가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인터넷 트래픽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보통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제일 잘한다고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적 심플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왜냐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트리로 딱 나오기 때문에 왜 어떤 기준으로 여기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머신러닝 인트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트레이닝 결과로 그 안의 트레이닝 할 때 이 런된 학습된 모델의 구조가 나오는 인사이드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아니고 일종의 화이트박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딥러닝 같은 거를 쓰면은 물론 요즘은 explainable AI 해서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서 피처들을 안에서 이제 뜯어보고 그다음에 neural net 안에서 어느 부분이 fire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결과가 나왔는지를 유출을 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을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된 이유를 잘 모를 때 디시전 트리나 이런 걸 써보고 정확도가 딥러닝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뭐 쓸만하게 한 7, 80, 한 8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면은 실제로 디시전 트리를 써서 대략 이런 이유로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되지 않을 이렇게 디텍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마이닝 타스크를 하면서 뭐 반드시 꼭 써야 될 거고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이해하기도 쉽고 그죠? 그다음에 성능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좀 작게 나오면은 왜 이런 트리가 나왔는지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에도 민감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얘기는 이번 수업 시간 다루질 않았는데 attribute 중에서 뭐 redundant 중복성이 불필요하거나 irrelevant 뭐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attribute들이 있을 때 그냥 잘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별 관계 없는 attribute를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decision tree가 이렇게 끝없이 펼쳐나가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뭐라 그럴까요? 트리를 이렇게 익스펜션을 하고 멀티웨이 익스펜션을 할 때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디시전 트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규모나 여러 가지 다양성 종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같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있어도 비슷한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나와도 굉장히 서로 다른 디시전 트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능한 종류의 주어진 데이터 셋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변종 트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디시전 트리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시전 트리에서는 봤을 때 각 애트리뷰트들을 별도의 특성을 통해서 인디펜던트하게 처리를 하는데 어떤 애트리뷰트들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애트리뷰트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애트리뷰트들 간의 특성도 속성들 간에 연관이 있는 디펜던트한 애트리뷰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각각의 그 decision boundary가 싱글 애트리뷰트를 통해서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나의 디시전을 내려서 스플릿을 할 때 여러 개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스플릿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차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집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결혼했을 때 그런 복합적인 복합적인 걸 바탕으로 추리를 뭔가 이렇게 그 조건을 만들어서 스플릿 이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근데 디시전 트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노드 스플릿을 할 때 항상 싱글 애트리뷰트를 거쳐서 고려를 해서 스플릿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애트리뷰트들 간의 인터랙션, 서로 상호 간의 관계라든가 이 애트리뷰트들을 조합적으로 사용해서 스플릿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스플릿을 각 노드만에 여러 개 이렇게 트리를 생성시켜 나가면서 이때는 뭐 이 애트리뷰트를 쓰고 저 때는 저 애트리뷰트를 쓰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는 그 각각의 디시전 바운드리는 한 번에 하나의 애트리뷰트만을 사용하는 게 뭐 한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 다루기인데, 속성들이 바로 전 페이지에 Decision Tree의 단점 중에서 얘기한 속성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그 Decision Tree는 알고리즘에서 그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한계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 애트리뷰트들이 개별적으로는 거의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인포메이션 게임에 도움되는 정보가 전혀 없는데, 여러 개의 속성들이 함께 조합으로 사용될 때는 클래스 사이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일 애트리뷰트를 사용했을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두 개의 애트리뷰션을 같이 썼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그죠? 2차원 평면상에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는 이렇게 클래스 분포가 있을 때, 뭐 이 어떤 하나의 싱글 애트리뷰트 x 값 가지고는 이 클래스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구분이 안 되고 y 값 애트리뷰트 하나만 가지고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구분이 안 되는데 x하고 y를 같이 써야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10보다 2 사이에 있고 y가 2 사이에 있을 때, 또는 뭐 x가 뭐 이 사이에 있고 y가 이쪽에 있을 때는 빨간색이다. 사실 XOR 성질과 같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x나 y나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애트리뷰트만 썼을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고,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x와 y의 애트리뷰트를 같이 쓰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속성들이 애트리뷰트를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트리에서의 분할 기준은 원래 이제 그리드하게 움직이니까, 이 교과서에 따르면은 이런 속성들은 이제 조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속성들은 다른 속성들에 밀려서 이제 무시가 되고, 결과적으로 해서 의사결정 트리의 경우에는 이런 속성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 트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decision tree, basic classification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decision tree하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최근접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K 최근접자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어로는 뭐를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하나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